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월 4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6,600달러, 이더리움 1,200달러 횡보 중이고, 리플 도지 마이너스 2%, 에이다 마이너스 1%, 메인 코인들 큰 변동 없고 솔라나만 플러스 17% 반등이 큽니다.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이 지난주 솔라나 가격 하락에 이더리움과 같이 솔라나도 좋은 네트워크 있고 개발자들도 열심히 한다고 트윗한 이후 솔라나 우상향하고 있고요. 정확히는 솔라나로 유동성이 몰리니까 코인 선물 마진 투자자들 솔라나의 롱숏 포지션 투자를 하면서 솔라나 변동성이 커진 겁니다. 솔라나 가격 상승 빠르니까 하락 올 줄 알고 숏포지션 배팅했는데 오히려 가격 상승하니까 청산되면서 솔라나 가격 더 빠르게 상승한 거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장기 행보에 솔라나로 잠시나마 관심이 옮겨갔다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당장에 큰 변동은 없었지만 미국 증시 이번 주 첫 장이 개장되었고요. 1월 1일 신정전 크리스마스부터 미국 증시는 연휴가 많았는데 미국 이제부터는 한국, 중국처럼 음력설날 쉬지 않기 때문에 본격 코인 시장하고 같이 큰 움직임이 나올 듯 합니다. 1분기 안에 경기 침체 확정이 될 것인지 아니면 워렌 버핏 투자 방향성처럼 미국 경제 연착륙 될 것인지 1월 안에 결정이 날 듯 하고요. 미국 증시는 첫 장 개장하면서 테슬라 마이너스 12% 폭락하고 애플도 마이너스 4%까지 하락했다가 장막바지 반등 오면서 마이너스 3.7%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테슬라는 하루 전 영상에서 이야기 드린 대로 4분기 차량 판매량 시장에 즉시 미스하면서 주가 하락이 큰 거죠. 애플도 협력 업체들에게 주문량이 줄어들면서 주가 하락 크게 나온 거고요. 100% 확실하다고 볼 수 없지만 애플은 테슬라 마이너스 12% 폭락 온 것만 봐도 고가의 애플 칩 잘 안 팔린다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1월 10일 애플 반도체 공급하는 TSMC 어닝에서 실적이 문제가 있다면 애플 주가하고 나스닥 비트코인 폭락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지만 애플이나 TSMC 모두 글로벌 1등 스마트폰하고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쉽게 하락이 온다고 장담할 수는 없고요. 애플 같은 경우 1976년 스티브 잡스가 창업한 오래된 회사입니다. 40년 넘는 회사인 만큼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까지 다 겪어와서 극복해온 기업이기 때문에 쉽게 주가 하락도 안 올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요. 하지만 반대로 애플이 마이너스 30% 되는 큰 하락이 이번에 나온다면 애플 주식도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 듯 합니다. 테슬라는 애플 우량주로 좋은 주식이지만 2020년부터 개인들 매수 많은 기업이고 글로벌 개미들 털어나가는 과정이다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 우상향하는 기업이라도 하락장에서는 매수보다 매도 늘어나는 거고 긍정적인 점보다 부정적인 점이 더 부각이 됩니다. 테슬라는 한국 투자자들 주가 분할 전에 400달러 매수 많이 했었는데 현재 구간 324달러 정도로 손실이 여전히 많은데도 홀딩을 하고 있죠. 테슬라 현재 주가 100달러 아래로 살짝만 내려가도 2차로 테슬라 주식 패닉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개인 홀딩 물량 많이 줄어든 반면에 테슬라, 애플은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시간 1월 4일, 한국 시간으로 1월 5일 미국 ISM 제조업 지표하고 FOMC 회의로 공개가 됩니다. ISM 제조업 지표는 경기 판가름 빚는 중요 지표로 수치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12월 FOMC 회의로 공개는 안 좋게 나올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죠. 12월 시장 예상대로 연준은 50bp 금리 인상은 했지만 점도 변화 연준위원들 2023년 미국 GDP 성장률 하락하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한 만큼 시장도 이번 FOMC 회의로 공개가 두려운 거죠. 작년 워렌 버핏의 말처럼 인플레이션 올라도 여전히 수요가 있고 우려한 기업은 잘 돌아간다고는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얼마나 주가 하락에 매도하면서 패닉셀 나올지가 당장에는 관건이 될 듯 합니다. 패닉셀로 주가 하락하고 그 다음 1월 10일 TSMC, 1월 26일 애플 실적을 보고 재투자를 하는 거죠. 작년 11월 3분기 어닝에도 실적 하락에 대한 공포는 존재했었습니다. 매 분기마다 실적 언제 크게 하락하고 있지 폭탄 돌리기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3분기에는 테슬라, 애플이 어닝 비트 했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리플 CEO 갈링하우스 새해 휴가 복귀하면서부터 심상치 않은 트윗을 했고요. 새해 미국 애널리스트들이나 핵심 기업들 CEO 휴가에서는 2023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 듯 합니다. 리플은 SEC 소송이나 루나 셀시우스, FTX 파산을 미국 의회의 정책적인 실수라고 강조를 했고요. 미국 암호화폐 규제는
소프트웨어나 프레임워크 만들어지는 속도가 유럽, 영국, 브라질, 일본에 비해서도 늦다고 했고 아직까지 미국 내 정해진 표준이 없기 때문에 FTX 사태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다고 갈링하우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올해 안에 제대로 된 암호화폐 프레임 만들어낸다면 수백만 명 미국인들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에는 리플 소송 종료되려면 미국 의회에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FTX 사태에 대해서 샘 뱅크먼 재판은 올해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미국 의회도 관련 법안 빠르게 만들어낼 가능성이 클 듯 하고요. FTX 사태가 정리되면 새로운 코인 선물 거래소 미국 내 설립이 되면서 리플 소송 종료뿐만 아니라 전체 코인도 상승이 가능합니다. 당장에는 고금리로 신생기업 많은 코인 산업이 빠르게 움직이는 힘들겠지만 3월 연준이 금리 인상 종료를 하고 나서부터는 새로운 변화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에서는 신생기업이나 신생산업은 2000년 닷컴 버블 때처럼 갑자기 크게 상승했다가 다시 FTX 파산 같은 계기로 인해서 버블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대신에 미국인들의 특성이 초창기 미국 설립 전부터 유럽에서 건너온 청교도하고 대부분이 이민자가 많죠. 유럽, 중남미, 글로벌에서 신대륙 아메리카로 들어온 개척 모험식 강한 민족이 미국인들이기 때문에 수익 크게 나오는 코인 시장 포기는 절대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미국 주식 첫 장 열렸는데 테슬라 3분기 판매량 감소로 마이너스 11% 폭락했고 애플도 주문량 감소하면서 하락폭이 큽니다. 대신에 구글, 아마존은 플러스로 다소 대조적인 모습 보이고요. 1월 5일부터 미국 라스베가스의 CES 가전제품 박람회 열리기 때문에 박람회 참석한 구글하고 아마존, 메타가 상승세가 좋은 거고요. 애플은 SEC 박람회 참가 안 하는 듯 합니다. 참가자 명단에서 애플, 테슬라는 없었고요. 애플은 작년 아이폰 14 프로, 맥북 에어 신제품 출시했지만 올해에는 새롭게 출시하는 신제품 9월 돼서나 발표를 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주가 방어 쉽지 않을 수가 있죠. 이번 라스베가스 CES 핵심 주제는 모빌리티입니다. 구글의 차량 자동화 시스템이나 메타 페이스북의 메타버스 AR 글라스가 오프라인으로 시연이 가능하게 되고요. 메타의 AR 글래스 이번에 300만원짜리 신제품 성능이 매우 좋다고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1월 5일 메타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확인이 가능할 듯 하고요. 성능이 기대 이상이라면 주가 이미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플러스 10% 이상 급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죠. 메타는 3분기 어닝에서 재무제표 보았을 때는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메타버스 환경에 R&D 투자는 꾸준히 하고 있고요. 회사명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변경하면서 AR 메타버스 환경에 올인을 했다 볼 수 있습니다. 2월 초 4분기 어닝에서 당장에 실적이 안 좋겠지만 이번 CES 라스베가스에서 얼마나 새로운 제품으로 시장에 어필하는지가 관건이 될 듯 하죠. 그리고 애플, 테슬라 하락이 컸지만 나스닥은 구글, 아마존, 메타가 버텨주면서 마이너스 0.7% 하락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CES 라스베가스 1월 8일 종료되는데 호재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하락으로 전환할 가능성 존재를 하고요. 아무리 새 제품이 나와도 연준의 고금리에 300만원짜리 메타 AR 글래스 매출이 당장 상승하기는 쉽지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애플하고 함께 여전히 잘 버텨주고 있는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작년 11월 고점 대비 마이너스 36% 하락 온 상태이지만 2020년 4월 코로나 저점 대비해서는 플러스 80% 상승된 수준이고요. 애플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주가 하락을 해야지 나스닥도 완전한 바닥이다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PER은 25배로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 증가로 인해서 순이익은 마이크로소프트 꾸준히 증가를 하고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평균적인 PER 20배에 비해서는 현재 25배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애플은 이번 주 장 시작하면서부터 하락으로 전환했는데 월가 애널리스트 휴가 복귀하면서 미국 기업들 올해 목표 주가나 전망치 낮추고 있습니다. S&P 투자회사는 애플 목표 주가 180달러에서 140달러로 낮추었고 투자 등급도 매수해서 중립으로 전환을 했고요. 한국도 그렇지만 월가에서는 투자 등급 중립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애플 주가 여기서도 더 하락 올 수 있으니까 매수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애플 제품 공급하는 업체들, 한국으로 치면 하이마트나 쿠팡 같은 전자제품 공급상들이 애플의 대표 제품인 맥북, 아이팟, 애플워치 주문량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나마 아이폰이 잘 팔려서 아이폰 주문량은 유지를 하지만 다른 제품들은 잘 안 팔린다는 거고요. AMD CEO인 리사수도 PC 데스크탑, 노트북 수요 감소로 CPU 매출이 올해는 낮을 것이다 전망을 했었고요. 애플이 11월 3분기 어닝에서 그나마 버텼던 것이 아이폰하고 맥북 판매량 꾸준했기 때문에 순이익이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